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 열기를 통해서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2차 함수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의 그래프다. fx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할 때 네모 안에 알맞은 부등호를 써 넣어보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 천천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f-1입니다. 이 i는요, f-1은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쵸? y 값이에요. 근데 이게 0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부호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현재 이제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니까 아마도 마이너스 1은 여기쯤에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일 때 y 값은 이 y축과 수평한, 평행한 선을 내려서 닿아 있는 이 아이. 이 아이가 바로 f-1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보니까 0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결국은 이 x축이라고 하는 게 y는 0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0보다 크냐 작냐는 결국 x축보다 아래에 있니? 위에 있니?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지금 x축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지금 이제 f2라고 하는 것은 x가 2일 때 y값의 부호를 조사하는 거니까 3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2가 아마 이쯤에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도 쭈쭈쭈쭈 내려서 이렇게 함수 이 점의 y값이 결국은 이제 f2란 말이에요. 근데 이 아이 역시도 x축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부호가 0보다 작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F4라고 하는 값은 지금 여기 3을 기준으로 아마 이쯤에 4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Y축과 이렇게 평행하게 선을 그으면 아마 이렇게 요 함수를 연장했을 때 만나는 이 점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점에 Y 값이 결국 F4인데 지금 보면 X축, 다시 얘기하면 Y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0보다 크다. 라고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열어보았습니다. 그래서 y값을 기준으로 0보다 크다, 작다, 같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x축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2차 부등식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부등식에서 모든 항을 좌변으로 왼쪽으로 이항했을 때 이렇게 그쵸? 2차식이 왼쪽에 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좌변이 x에 대한 2차식이 되는 부등식을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좀 느낌을 갖기 위해서 활동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먼저 개념을 잠깐 정리해 볼게요. 개념 1.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생각 열기에서 잠깐 봤지만 조금 더 깊이 한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을 때 그 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2차 함수에서 y가 0보다 큰 x값의 범위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돼요. 다시 얘기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x값의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가 0보다 크면 우리가 이렇게 뭐라고 하기로 했어요? 아래로 볼록이라고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위볼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일단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고 해를 구하자면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큰 부분은 여기예요. 그쵸? 이렇게 y값이 0보다 큰 부분은 여기라서 y값이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을 구하는 지금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두껍게 칠하는 부분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해, 여기도 해인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지는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a가 0보다 작게 되면 x축보다 위에 그려지는 y값이 여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 y값이 여기에 해당되는 x값인 여기를 우리가 해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네,
2차 부등식 여기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는 어떻게 대답을 할 거냐라고 하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함수의 그래프에서 y가 0보다 작은 x값의 범위에 대해서 대답을 할 거예요. 그래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x축보다 아래에 그려지는 그 부분에 대한 x값의 범위로 대답을 할 거거든요. 다시 얘기하면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에 해당이 돼요. 여기. 그랬을 때 우리는 대답을 어디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바라는 해예요. 그래서 여기를 표현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가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y값이. 그래서 우리가 대답을 어디를 해주면 되냐면 여기. 여기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해니까 이렇게 이따가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래프의 y값이 x축을 기준으로 위인지 아래인지 따지는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x축과 이제 이차함수의 위치 관계가 이제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교과서의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지 한 점에서 만나는지 만나지 않는지로 해서 예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예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면서 2차 함수와 2차 부등식의 관계를 조금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네, 예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예제 1번은요, 2차 함수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1번 문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한 해를 구해봐. 2차 부등식을 풀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 i는 네,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이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 중에 여기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요 두 개의 점이 지금 네, x는 마이너스 1과 x는 2인데요. 이 i는 사실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해예요. 그쵸? 이랬을 때 한번 요 i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이라고 하는 건 결국 y 값이 그쵸?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은 그 부분을 찾아줘야 돼요. 그럼 거기가 어디냐 하고 이렇게 보면은 여기예요. 여기. x축이라고 하는 i가 y는 0이니까 그쵸?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x 범위가 어딥니까? 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답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쪽이에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 그 다음에 이쪽에도 있네 이러면서 2를 기준으로 그쵸? 2를 기준으로 오른쪽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똑같은데 이번엔 0보다 작다거든요.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은 여기가 돼요. 0보다 작다. 그쵸? 0보다 작은.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x값은 여기예요. 그래서 어디예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을 하기를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아 라고 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일단 이제 느낌만 좀 가져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 그 다음에는 예제 2번이거든요. 예제 2번은 주제가 2차 함수가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에 2차 부등식을 어떻게 풀 거야? 이렇게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고 요 그래프, 점선 그래프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인데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얘는 지금 x축과 이렇게 x는 1이라고 하는 이 점에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해석하자면 y 값이 지금 뭐라 돼 있어요? 0보다. 다시 얘기하면 x축이라고 했죠.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대한 x값을 찾는 겁니다. 그럼 누구예요? 여기가 다 해당이 돼요. 여기가 다 해당이 돼? 그럼 y값이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x값 다 찾아볼까? 그럼 여기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몽땅 다 돼요 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네, 모든 실수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대답을 모든 실수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위에 있는 문제랑 어떤 차이가 있나 하고 봤더니요. 네, 여기는 등호가 있었는데 여기 지금 등호가 빠져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y 값이 0보다 다시 얘기하면 x축이에요. x보다 큰 이 범위에 대한 x값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0보다 크다? 그러면 여기는 일단 해당이 되죠. 그런데 x가 1인 경우에는 그때 y값이 0이라서 0이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0보다 크길 바라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한 점을 제외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표현하기 나름인데 결국은 실수 전체 중에 x는 1만 제외해주면 되니까 네, x는 1이 아닌, 그쵸? 모든 실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의미하는 것은 x는 1보다 작고 또는 나머지 x가 1보다 크다라고 이렇게 해도 괜찮고요. 네, 예제 3번은 이차 함수가 x과 아닌데, 그죠? x축인데 이게 글자가 빠졌다, 그죠?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인데요. 우리가 앞서 두 개의 이제 예제 1번과 예제 2번을 보면 x축과 만나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우리가 좀 쉽게 인수분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x축과 만나는 점을 파악해서 이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차 함수가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먼저 제 생각에는 먼저, 인수분해가 안 되네 라는 느낌이 만약에 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판별식을 통해서 파악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I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왜 나오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가 이렇게 붕 떠 있는 이유는 X축과 만나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억나는 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번 판별식을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4AC 하면 정말 0보다 작은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허근을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쵸? 얘가 두 허근을 가지면서 아래로 볼록이니 이제 이와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이 y값이, 그쵸? y값이 뭐 하길 바래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x값 찾아야 하는데 그래프 보니까 해당하는 i가 전체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대답을 이 부분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답인 거니까 이 부등식의 답을 주황 색깔로 써보면 얘도 결국 뭐가 될까요? 모든 실수. x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식인데 이번에 부등호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제 해석을 하자면 y 값이 뭐예요? 0보다 다시 얘기하면 x축보다 작은, 그쵸? 작은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눈을 크게 뜨고 아무리 찾아봐도 x축보다 아래에 해당하는 y값을 가진 x가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해가 없어요 라고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답은 해당이 없어서 그래서 해가 없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수업의 디딤 영상의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념 확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뭐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부등식을 쓸 건데 이제 여기서 개념 확장할 때는 요 a가요. A가 0보다 큰 경우 다시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
아래로 블록인 경우에 조금 국한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기가 0보다 크지 않더라도 우리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다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a가 0보다 큰 경우에 대해서만 내용을 좀 정리할 거고 그렇게 좀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면은 개념 확장의 이 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이유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바탕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고 세 번째는 x축과 만나지 않는 경우로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천천히 답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으면 y 값이 x축과 위에 있는 부분이니까 지금 이 살색인 거고 이 살색이 되게끔 하는 x값을 지금 빗금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x가 알파보다 작고 또는 x가 베타보다 커요 라고 대답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등호가 들어있으니까 얘 위에 있는 답보다 하나를 더 추가해줘. 그 부등식에 등호를 추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조금 좀 쉽게 기억하기가 좋은 게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한글로 바꿔서 각각이라고 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알파랑 베타가 있는데 작은 것보다는 작고 큰 것보다는 크다. 그래서 각각 자기 길을 간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연보라색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x값은 여기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저는 또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렇게 약간 시옷자로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이로 이해를 해서 작은 알파와 베타 사이 이렇게 기억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등호가 하나 더 추가됐으니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이 부등식에 대한 2차 부등식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알파랑 베타를 구하고 각각 혹은 사이로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알파랑 베타는 사실 뭐냐면 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근이라는 거를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d가 0인 경우예요.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대답을 해보게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큰 경우는 요렇게 알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대답을 여기를 해주면 되는 거라서 얘를 이제 어떻게 쓰면 좋을 것 같냐면 네. x가 이거인 모든 실수라고 대답을 하면 되고 이제 여기는 등호가 또 들어가니까 여기서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x는 모든 실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등호 반대 방향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0보다 작은 부분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x축보다 아래 그려진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해는 없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요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인데 0보다 작은 부분은 없지만 0인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서요? 네, x는 알파에서.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d는 0보다 작은 부분을 한번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i는 2차 함수 식이 주어지고 우리가 x축과의 교점을 찾으려고 인수분해를 하려고 할 때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판별식을 살짝 생각해 보시면 d가 0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확신을 갖고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대답을 좀 해보면 네, y값이 0보다 큰, 다시 얘기하면 x축보다 위에 있는 부분이 뭐예요? 근데 전체가 다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답이 모든 실수. 이 아이 역시도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x축보다 아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아래 두 개에 해당하는 데는 얘 모두 해가 없음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 잘 익히고 수업 시간 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